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의 TVNBS 제25탄. 네, 강남 레몬치과 김영삼 원장입니다. 설살 치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갑자기 네, 치과. 발음이 어렵네요. 저희. 지금 강남 레몬치과로 옮기려고 아니에요. 지금 치과 이름을 네. 자, 언제든 영입 1순위. 그리고 오늘은 원주 치과의 김영우 원장을 모시고 내입속 세균 관리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우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너무 붙어 있고 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그런가요? 약간 네, 왕따 가까이. 같아서 좀 기분이 좀 별로예요. 조금 가까이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가면 되나요? 네네. 우리 김영우 원장님은 제가 굉장히 저보다 수술 잘한다고 원장님이죠. 인정하는 네. 임플란트 정말 잘하시고요. 네. 사랑니도 네. 잘 빼시고 다 잘하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주제가 입안석 수술이 세균 아니고 관리야. 저도 그래서 조금 네,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게 왜 이런 주제를 했냐면 네네. 수술을 잘 하니까 네. 임플란트 많이 하겠죠. 네네. 근데 그 다음부터 관리는 환자분들의 몫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네. 방법을 찾았다. 네. 이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실력만 저보다 뛰어난 게 아니고요. 김영우 달에- 원장님은 인품이 되게 맞아요. 뛰어나는 분으로 저, 양심적이고 네. 막상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양심 있다고 안 하잖아요. 저 김영우 원장님 되게 양심적이고 인품도 매우 뛰어나시고 실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냥 오로지 외모만 저보다 조금 떨어지지. 아니 외모도 나- 떨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입안석 세균 관리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치과에도 예방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방 치과 진료라는 것은 환자의 구강병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긴 상태라면 그것을 치료하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진료 행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보철 환자 또는 임플란트를 심은 분들도 계속해서 예방 치료가 필요하죠. 이게 네. 질환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입냄새 예방 치료도 할 수 있고 턱관절 질환 같은 예방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하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부식이 심했던 환자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이분이 좀 일찍 몇 년 전에 치과에 다녔다면 어땠을까? 이 정도까지 심해졌을까? 사실 이분은 20대 여자분이거든요. 네, 중반쯤 됐어요. 근데 이 정도면 일을 엄청 가는 건데요. 네, 갈거나 아니면 부식. 뭔가 부식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있으신 거. 어쨌든 이제 시집 가셔야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보철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양치가 안 되거나 그쵸. 뭔가 다른 네. 심한 마모를 일으키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다면 다시 네.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분은 이제 30대 중반에 네. 초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심한 3급 부정기업으로 오셨죠.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 환자분인데 이런 분도 성장기 때 만약에 왔다면 네. 심하게 부정기업이 되는 걸 막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치과 의사로서의 예방을 고민하게 되고 네. 이분은 이제 교정으로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원장님 교정도 하세요? 네, 교정도 합니다. 그럼 다 잘해요? 못 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아닙니다. 다 적절히 하는 거지 다 잘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분들도 보시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치아를 많이 잃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접어들기 전에 예방을 잘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네. 그리고 신고 나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임플란트 너무 주위염이 잘 심으셨죠. 생기지 않고 잘 네.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박수다. 고민하게 되죠. 네. 제가 네. 학회에 가서 네. 우리 김영우 원장님 저 케이스 발표한 거 보고 뿅 갔어요. 저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눈이 높아서 남이 한 거 봐가지고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양이 안 차. 근데 제가 그때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저 정도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요거는 타고났다. 저건 정말 짱이다. 치과 의사라면 저거 보면 저게 어떻게 가능해? 뼈 없는 거 만들어낸 거 보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입안에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치과 질환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은 세균성 질환과 그다음에 과도한 힘에 의한 또는 습관성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균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0조 개에서 적게는 3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고 100조 개요? 네네네. 무게로만 따지면 약 2kg 정도의. 근데 그 세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입안인가요? 아닙니다. 어딘가요? 소장과 대장이죠. 대장이죠. 네, 그쵸. 네, 그쵸. 그런데 그 관문의 시작은 결국 입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입에도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김지선 원장님은 없어요. 이슬만 먹으니까.
아, 그런가요? 어, 아니요. 알코올로 많아요. 소독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술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네.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에 효소를 만드는 유익한 유익한 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을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 네.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중간균. 네, 중간균. 네. 네. 그래서 이런 균들이 존재하는데 음. 우리 몸의 상태가 유익균이 많은 좋은 환경이 되면 중간균도 유익균 쪽으로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상태다 그럼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붙는 박쥐 같은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입속에 세균은 어떻게 있을까? 그 세균을 보기 위해서 일단 저는 치과에 이렇게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걸 뒀어요. 옆에 보시면 이제 구취 측정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사실 세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거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보지 않으면.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바로 환자분 입안에서 검체를 네. 채취를 해서 세균을 보여드리면 이제 놀라시게 되는데 네. 김지훈 원장님, 우리 저거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 비싼 거. 아, 그렇죠. 저거 엄청 와. 비싸죠. 네.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원장님? 네네, 이거 제가 직접 촬영합니다. 오. 그래서 앞서 보신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많이 꼬물꼬물거리고 움직이는 심한 거는 이제 유해균이고요. 네, 그 다음 요건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떨어뜨려서 관찰한 건데 가만히 제자리에 있죠. 네. 큰 독소를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는 구균, 동그란 구균, 짧은 막대 같은 간균, 긴 섬유산 같은 섬유산균, 네. 그리고 꼬불꼬불한 나선균 등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거는 눈으로 그냥 이런 균들이 존재하구나, 양쪽으로 조금 보이네 이 정도지만 네. 사실 질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액을 가지고 구강을 세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체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균들이 얼만큼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네. 사실 그 세균 잡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입에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봤는데 우리 음. 김영성 원장님께서 지금 계신 7신고. 75. 네. 아, 예. 치과계 1등 언론. 네. 네.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 예, 예. 네. 열동률 1위. 네. 이거 뭐. 거기 그렇죠. 광고가 프로바이오틱스 광고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네. 눈에 딱 네, 눈에 들어오군요. 띠용하고 네.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입안 유해균 관리인데 왜 중요할까요? 입안에 있는 균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에서는 조산, 네. 네. 그다음 뭐 뇌에도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입안에는 많은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공간이 네. 존재해요. 그 공간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간답니다. 네. 그래서 심장과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럼 내 입속 세균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첫 번째는 양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되겠죠, 일단은. 네.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양치질. 양치질입니다. 네. 저희가 사랑하는 유재석 씨가 사진이 있길래 한번 올려봤습니다. 음. 이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석 형님이신가요? 네네. 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제가 주치인. 네네네. 그 물은 왜 들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때 상남자 아마 컨셉을 하셨을 거예요. 좀 네. 물을 이렇게 네네. 들고 양치질을.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는 양치 교육을 하죠. 뭐 회전법이든 또는 바스법이든 폰즈법이든 여러 가지 양치 교육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 치과에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 아래 보면 치간 칫솔이 크기가 다양하게 있죠. 네. 네. 그 사람마다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치아 사이사이마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간 칫솔을 딱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양치 네. 교육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치는 하루에 저는 이제 3번에서 4번을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2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치균, 뮤탄신균이 네. 많이 네. 붙게 되고요. 8시간이 지나면서 섬유산균들이 붙고요. 네. 이 섬유산균은 결국 나중에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유해균, 간균이라든지 나선균 같은 이런 균들이 붙을 수 있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네.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세균이 생기기 전에 닦아주면 좋은데 네. 얘들이 8시간 만에 생기니까요. 네. 하루 24시간을 8로 나누면 3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식사도 하루에 3번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도 하루에 3번은 꼭 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자기 전에는 꼭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한다고 묻는다면 저는 꼭 양치를 자기 전에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자는 시간이 보통 8시간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침착할 수가 있고 특히 저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안 좋습니다. 건조하고 하시는 건조하니까요. 분들. 네. 최근에 근데 4월 달에 4월 달에 사랑니를 480개를 뺐더라고요. 혼자 나 혼자 뺀 게 18일 출근해가지고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 4월 말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야. 제가 잇몸도 좋고 충치도 없고 너무 좋았는데 네. 정말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양치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양치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느끼셨군요. 느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어디 치과 의사가 어디 잇몸에서 편한다고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묻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칫솔을 좀 자주 갖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매일 좀 닦았어요. 그리고 네. 자기 전에도 닦고 밥 먹고도 닦고 평소에 잘 안 했는데 최근에 열심히 했어요. 한 일주일 했더니 어제부터 안 나더라고. 그래서 역시 양치가 정말 중요하네요. 잇몸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분이 양치질 열심히 해도 잇몸이 붓는 분들이 간혹 네.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 특별히 원인이 없는데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뭔가 질적으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질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세균의 균형은 유익균이 20%, 네. 중간균 70%, 그리고 네. 유해균 10%일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는 네. 해요. 그럼 이 우리의 세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처음에 태어나면서 엄마의 그 산도 안에 있는 세균들을 먹으면서 태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엄마의 모유를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엄마 모유에서 나오는 세균들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엄마 모유에서 나오는 세균이라기보다는 엄마 그 젖꼭지 옆에 있는 맞습니다. 살에서 나오는 네. 그런 피부 세균이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균이 평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 평형이 무너진 요인은 뭐 제왕절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유를 안 먹고 분유나 이유식 이런 네. 거는 이제 세균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항생제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면 네. 유해균이든 유해균이든 네. 빨리 죽고 그다음에 네.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네. 그다음에 식습관이 안 좋거나 네네. 약물 오남용, 스트레스. 나이가 들면서도 균 네. 평형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나이가 드실수록 내 몸 안에 있는 균의 평형을 좀 생각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균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함께 네. 공존해야 되는데 네.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유해균을 억제함으로써 구강을 포함한 네. 몸속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고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을 위한 짧은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의 노력과 적절히 치과에 가서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치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랑 꼭 상의를 하시고 본인 구강 상태 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